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벌초 날짜를 잡고 있는데 문득 3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을철이었는데 벌들의 독이 가장 독한 시기였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날 소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동계훈련을 대비해서 참호 정리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바로 벌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독을 가득 품고 있는 시기였어요. 후에 의무병이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침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 하루는 언제나처럼 혹독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우렁찬 구호 소리가 두 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참호 파기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실전과 같다. 참호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생명줄이 될 거다. 중대장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몰랐죠.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질 상황이 며칠 뒤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참호 파기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가을철이라고 해도 땅은 여전히 단단했고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손에 전해지는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동안 장마비로 인해 메워진 참호를 파고 또 팠습니다. 야, 삽질하기 힘드네. 얼마나 더 파야 되는 거야? 옆에서 작업하던 동기가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날도 다른 날과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유독 고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며 동기들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바로 벌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독성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라는 걸 말이에요.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어제까지 작업한 곳에서부터 다시 이동 통로를 정비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한참 멀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정리해보자. 저는 의욕에 찬 목소리로 분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소대장님이 작업 범위를 정해주어서 분대별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지급받은 삽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무겁지?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리듬을 타면서 계속 땅을 파고 통로를 정리해 내려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철이라고는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몸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한 삽 한 삽 파서 호 밖으로 던지던 그때였습니다. 윙윙윙.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마치 작은 헬리콥터가 여러 대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벌소리였어요. 삽으로 파낸 흙더미를 던진 곳에서 검은 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벌집을 건드린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벌들이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마리 정도였는데 금세 수백 마리로 늘어났어요. 윙윙윙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제 온몸을 에워쌌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벌들이 제 몸 주위로 더욱 밀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모와 작업복 위로 벌들이 앉아 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을철 벌독의 위력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벌들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더 구를수록 벌들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따끔, 연달아 여러 군데를 쏘이면서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자 그 순간 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벌들이 제 얼굴과 온몸을 둘러싸서 물고 쏘기 시작했어요. 제 시야를 가릴 정도의 많은 벌들이었어요. 정말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마치 뜨거운 송곳으로 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거기 무슨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대장님이었습니다. 멀리서 뛰어오고 계시는 소대장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구세주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벌들이 우글거리는 제 앞으로 달려오시면서 당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기 시작하셨어요. 소대장님이 외치시며 벗은 상의를 손에 들고 제 몸에 붙은 벌들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하셨어요. 퍽 소리가 나면서 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들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많은 벌들이 소대장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대장님이 휘두른 옷과 얼굴에 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소대장님은 더욱 힘차게 옷을 휘두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인데 저를 구하려고 하시는 소대장님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이다. 뛰어! 소대장님이 외치시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들이 아직 제 몸에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벌들이 더욱 사납게 굴었지만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소대장님은 벌을 저에게서 분리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소대장님은 계속 그 옷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뛰고 계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소대장님이 옷을 돌리시는 소리와 함께 벌들이 그 옷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벌들이 저보다는 그 움직이는 옷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뛰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몇 마리의 벌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거리까지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우리 소대원들이 나타나서 나를 부축해서 의무대에 도착했어요. 내 얼굴과 팔은 벌에 쏘인 자국으로 곳곳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의무병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벌에 쏘인 거 맞죠? 이거 심각한데요? 의무병이 저의 부어오른 얼굴과 팔을 보더니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주사부터 맞아야겠네요. 가을철 벌독은 특히 위험해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따끔 주사 바늘이 제 팔에 들어가는 순간 벌에 쏘인 것보다는 훨씬 덜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왔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아찔했어요. 소대장님도 여러 군데 쏘이셔서 주사를 맞으셨어요. 특히 소대장님은 벌들이 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가슴과 등 부분에 많이 쏘이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를 구하시느라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말하자 소대장님은 씩 웃으시며 우리는 전우잖아. 당연한 거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자 소대장님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옷을 벗으시는데 벌들이 옷 속 곳곳에 들어가서 온몸을 쏘았더라고요. 특히 머리 부분이 심했어요. 벌들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두피를 여러 군데 쏘았더라고요. 소대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소대장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표정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의무병이 소대장님의 머리를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거 꽤 많이 쏘였네요. 머리 부분은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벌독이 머리 쪽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는데 소대장님이 저를 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소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사과하자 소대장님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소대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리더란 이런 분을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기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어요. 야, 어제 정말 무서웠다. 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소대장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모두들 어제 일을 이야기하면서 소대장님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위급한 순간에 모두가 도망간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물론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진정한 전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대 전체에 벌집주의보를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땅을 팔 때는 주변을 먼저 잘 살피고 이상한 구멍이나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전파되었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어떤 작업을 할 때든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 둘째,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 셋째, 전우회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소대장님의 그 용감한 모습은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리더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날의 교훈을 자주 떠올립니다. 팀원 중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는 항상 그 소대장님을 생각해요.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에 대한 공포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벌 소리가 들리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놀라면서도 감동받아 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소대장님 정말 멋있으시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둘째, 진짜 리더십이란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대장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 고마움을 오래오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